오늘은 한국 무협 소설계에서 독특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이재일 작가의 단편 무협 사미도에 관한 12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재일 작가의 작품들이 모두 독특하고 흥미로운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건 작가의 작품을 읽어본 독자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 작품은 본격 미스터리 무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평소에 마이클 코넬리나 리 차일드, 할럼 코벤, 제프리 디버의 범죄 소설을 즐겨 읽는 독자라면 장르 구분을 떠나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무협 소설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식상한 독자분들이나 미스터리 스릴러의 요소를 가미한 다른 장르 소설을 보고 싶은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작품은 2009년 로크미디어 출판사에서 무협, 판타지 작가 13명의 작품을 모아 발간한 단편 소설집 꿈을 걷다 2009 경계문학 베스트 컬렉션에 처음 실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발간된 이재일 작가의 다시 칠석야 상권의 모습을 드러냈지요. 하마터면 한국 무협 역사의 그늘로 사라질 뻔했는데 무협 독자들을 위해서는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자, 그럼 사미도의 12가지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이 작품은 이재일의 이야기 구성 능력과 재기발랄함을 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처음에 기획할 때 전체 이야기의 청사진을 머릿속에 넣고 그걸 기반으로 주요 사건과 등장인물, 구성 방식, 복선, 반전과 결말 등을 배치했다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교하게 맞출 수 없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사미도라고 해서 처음엔 비극을 숨겨놓은 그림이거나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칼이거나 아니면 외딴 곳에 있는 섬인가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칼인데 진짜 칼이 아니고 주인공의 가명이자 이야기의 복선을 암시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미도의 휘는 숨기다, 꺼려하다,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풀어보면 세 가지 싫어하는 것을 베어낼 수 있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가명을 사미도라고 지은 이유는 그가 개, 가문, 운명 세 가지를 무척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싫었던 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버린 그와 혈족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베어낼 수 있는 거침없는 칼이고 싶어서 가명도 그렇게 지었지만 끝내 그 이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강남대동회의 산호반에게 사미도가 보낸 편지에서 밝혀집니다. 본격 미스터리 무협답게 구성도 특이합니다. 다음과 같이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의 제목은 모두 사람 이름입니다. 사적, 심당, 조궁, 원보국, 이정, 12약 역해심, 남옥, 포숭, 사마자의 사적, 사미도 12장 모두 장의 제목을 이름으로 가진 인물들이 화자가 되어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화자가 바뀌는 걸 모르고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작품을 읽을 때 화자가 누구인지 염두에 두고 읽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은 사미도인데 정작 사미도가 벌이는 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들이 이야기한다는 구성이 이 작품을 본격적인 미스터리 소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소인 거죠. 다 읽고 나면 한 편의 잘 짜인 추리소설을 읽은 기분이 듭니다. 무협소설을 이렇게 멋지게 사건, 복선, 반전으로 풀어갈 수도 있구나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추리소설을 많이 읽은 독자라면 완도쿠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추리소설은 장르 특성 상트릭이 밝혀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자들이 반전이나 범행 트릭, 범인의 정체를 알아채는 시점은 작가가 정해놓은 시점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독자가 알아채면 그 작품은 미스터리 장르에 속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재일은 이 작품에서 정말 절묘하게 그 템포를 조절하면서 결말을 향해 꾸준히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개연성을 완벽하게 챙기는 점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중반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긴 했는데 이상한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작가가 이미 청룡부주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명확한 단서이자 복선을 던져주었는데도 말이죠. 작가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복선과 단서를 던져주면서도 독자가 미스터리를 풀 열쇠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태연함과 무심함을 가장합니다. 다 읽고 나니까 단편이라는 점이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단편이었기에 이 정도 완성도가 나왔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장편으로 갔다면 아마도 이 정도의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작품을 읽고 만족했다면 용대훈 작가의 냉혈무정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원래 용 작가가 중국 작가 고룡의 영향을 받아 작품의 미스터리 요소들을 많이 반영하는 편인데 냉혈무정에서는 아예 각 잡고 미스터리 기법을 도입해서 결말을 반전으로 완성합니다. 아주 재미있으니 작품 속에 숨겨진 반전과 미스터리를 해결할 결심을 하고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 작품도 조만간 리뷰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명품 무기를 만드는 장인 유부제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유부제는 당금 강호를 주름잡는 18대 명인 중 산무불에 속하는 무불축 산호반의 동생입니다. 산호반은 만들지 못하는 기관이 없다는 건축의 대가입니다. 동생이 칠보비산이라는 무기 수리를 의뢰받았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산호반이 원수를 찾아가려 하지만 복수는 사미도에 의해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사미도는 복수 대가로 유병재 필생의 역장 무원안의 주인을 알려달라고 한 후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3장의 화자는 청룡부 조궁입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청룡부주의 외동딸 여기와를 호송하던 조궁 앞에 강호 18대 명인이자 탁발씨 일족인 혈운장이 습격합니다. 호위대를 모두 잃고 중상을 입은 조궁은 누군가 나타나 혈운장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걸 확인하고 사망합니다. 혈운장과 싸워 여기와를 구한 사람은 사미도였습니다. 사미도는 낭인 출신임에도 부주의 딸을 구했다는 이유로 철익당 당주로 초고속 승진합니다. 청룡부의 앙숙 백호보 굴각당 당주 화염신마를 죽인 후에는 청룡부주의 사위가 되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이때 전투에 참가했던 철익당 소속 무사는 신임 당주가 화염신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작품이 단편소설이기에 더 이상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스포가 되고 재미를 반감시킬 것 같아 줄거리 소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소설에서 복선과 반전을 빼면 단팥 없는 붕어빵이죠. 저는 이 작품을 3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에는 장마다 다른 화자로 각 장의 연결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100%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연결 구조와 대부분의 복선을 이해하면서 와, 무협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에는 2번 읽으면서도 지나쳤던 사건, 동기와 복선들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 제목이자 주인공 이름인 사미도는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복선이자 주인공이 싫어하는 3가지 요소가 어떻게 운명과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충성의 상징입니다. 개를 싫어한다는 것은 주인공이 충성의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주인공은 충성을 강조하는 관계에서 상처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는 주인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습니다. 개를 싫어한다면 사회적 관계나 유대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와 가문, 운명을 연결지으면 작가가 숨겨놓은 구성의 전개도가 보일 겁니다. 참고삼아 몇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스터리 스릴러의 열렬한 팬이고 이 작품의 미스터리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면 이 힌트들은 건너뛰기 바랍니다. 힌트 갑니다. 사미도는 왜 유부제의 복수를 대신 해주었을까요? 왜 산호반에게 무원안의 소유주를 알려달라고 했던 걸까요? 사미도가 여기와를 구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인인 사미도가 전투 집단인 철익당 당주 대신 내당 부총관으로 옮긴 이유는 뭘까요? 청룡부의 원래 부총관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미도는 청룡부주를 독살하려 한 범인을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미로의 탈출구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참고삼아 이야기하면 이 질문은 모두 동일한 목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스터리 스릴러의 팬이기에 이 작품에 지나치게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협 카페를 비롯해서 다른 독자들의 리뷰를 살펴보았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더군요. 이 작품을 읽어본 독자들은 한결같이 엄지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미도에 관한 12가지 이야기는 무협으로서 필수적인 무공 수령과 대결 장면은 평균보다 훨씬 적은 편입니다. 미스터리를 풀어가거나 해결하는 단서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작가가 쓴 SF 소설 리셋치구를 읽으면서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에 오른 작가들은 본인 분야의 다른 장르 요소를 접목하거나 혹은 본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해당 장르의 특징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단편이지만 어지간한 장편보다 훨씬 짜임새 있고 흥미로우며 읽는 재미를 주는 본격 미스터리 무협
참이도에 관한 12가지 이야기를 미스터리 스릴러 독자들과 무협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혹시 이미 읽었다면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참이도에 관한 12가지 이야기는 이재일 작가의 다시칠석야 3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뒤에는 문파 간의 대결에서 진 대가로 10년 동안 굴욕적으로 복문하게 된 운건가의 문지기 아들이 서수라는 문지기라는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작품이긴 하지만 별도로 리뷰할 정도의 작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자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판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